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한테 긴급 명령권을 요구를 했다가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 사람도 싱거운 사람이에요. 자, 헌법 76조에 2항에 발동 요건이 긴급 명령권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다라고 돼 있는데, 교전 상태라면 준전시 전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 위기는 긴급명령권 발동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교전 상태도 아니고 국회가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긴급재정명령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찬은 25일 날, 2월 25일 날 추경예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즉시 대응해야 된다. 자, 그런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헌법 76조 1항에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현재 상황이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헌법의 해석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민주화 이전만 해도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독재 상징처럼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라는 이런 부분을 발동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니 하는 논란이 있었죠. 자, 해방 이후에 긴급명령 조치가 25번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14번, 박정희 정부에서 10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YS가 금융 실명제를 하면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내렸어요. 당시도 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은, 자, 국가라는 것은 필요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면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의협을 방문해서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냈는데, 자, 우한 폐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 건의문에서 대통령이 현 상태를 준정시 상태로 규정하고 병리시설의 확보, 제가 말한 이 시설 확보, 즉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연수원, 또 각종 호텔, 모텔, 그리고 이 연수원에는 정부나 민간 기업이 가진 걸 다 포함하고 심지어 리조트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고, 또 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뭐 레지던트, 인턴, 그리고 또 뭐 간호학교 학생, 그리고 군 내부의 의료 인력까지 다 징발하고 장비 집중 투입, 필요한 장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에크모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인공호흡기입니까? 그것도 지금 많이 생산해야 되고, 또 마스크 만드는 기계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마스크에 들어가는 또 그 필터도 생산을 시키고, 방호복도 생산시키고, 그리고 소독약, 세정제 이런 거 다 생산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 체제로 생산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걸 투입하기 위해 헌법과 감염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했습니다. 자, 시설, 인력, 장비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관리법상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 지원 후에 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 부분입니다. 자,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가 심각 단계로만 해놓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무사안일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질타와 격려로 움직이게 하라. 자, 이렇게 말을 했고 입국도 전면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의협이 공동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황교안이 헌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긴급명령권 주장을 했다고 빈축하고 있어요. 한겨레 같은 언론들이 어제 의협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과한 부분을 가지고 또 청와대가 상황이 긴급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다 하고 사과한다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률가인 황교안 대표가 법적 검토도 없이 이런 말을 해서 빈축을 받고 있다가 아니라 야당이 동의하면요. 전쟁이라는 게 꼭 총을 쏴야 전쟁입니까? 준전시 상태가 꼭 총을 쏴야 전시입니까? 지금 바이러스하고 총을 쏘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전시나 준전시라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싸움이 생겼을 때 그건 전쟁이나 준전시라고 야당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때라고 말을 하지만은 솔직히 이런 일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한 헌법상의 조항이 미비하고 당연히 그에 따라 법률상의 조항이 미비할 때 야당이 전시나 준전시에 이 우한폐렴 사태가 해당이 된다고 해석에 동의를 해주면 법률은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은 지금 국회가 열려서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미리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국회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국회가 곧 선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사실상은 열리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국회가 미리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문은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에서 선 집행을 하고 이런 장비나 인력 시설을 징발하고 하는 긴급명령권을 하고 야당은 동의를 해줬다. 자,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요, 유연하게 서로 합의가 됐을 때는,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는 가야지. 그 자구를 해석해서 해당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매우 웃기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동의를 해주는 거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이 지난번처럼 만나가지고 추경해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번 보자 해서 긴급하게 만나서 지금 이거 인력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명령을 해서 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지금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페이를 줘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 투입된 하루에 뭐 30만 원, 20만 원 그런 페이가 있대요. 이 페이도 지금까지 전혀 지금 몇십일씩 일을 했는데 못 주고 있답니다. 거기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에 대해서도 지원 인력에 대해서 수당, 숙박비, 여비 등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대구에서 병상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홍남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해요. 정세균은 병상 10,000개를 확보한다는데 닷새가 지나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란 말만 하고 있어요. 의료진에 약속한 수당도 기재부 심사가 늦어져서 빨라야 지금 3월 중순에 지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가 찬 겁니다. 전국 의료진에 1,039명이 환자 돌보겠다고 대구 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왔는데, 그런데 정부는 약속한 수당, 의사에게는 하루 50, 간호사한테는 30을 지급한다 했는데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상병리사는 28만 원, 간호조무사는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중보건의 750명, 신임 간호장교 75명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하려는데, 이런 거 투입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한강에다가 그냥 돌 하나 던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전시가 우리 6.25 이래 있었어요? 이거 바이러스하고 전쟁입니다. 문이 빨리 야당 대표를 만나게 해가지고, 문이 빨리 야당 대표 만나자 해서 야당 대표 보고 긴급명령권에 좀 동의해 주겠느냐, 이걸 무리하게 남발하지 않고 이 인력 그리고 시설 장비 등을 갖다가 빨리 징발하고 배치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야당한테 다 일일 보고를 해 주겠다. 이러면 야당도 지금 하자했고 의협도 하자했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국민이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저도 하라 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헌법을 따지고 법률을 잘리고 조롱이니 빈축이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나라 망한 뒤에 헌법 법률 따질 겁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6.25 때 지금 있던 전시자원동원법을 가지고 마스크를 생산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3억 개를. 그럼 미국도 법률 조항을 창고 뒤져가 찾아와 가지고 지금 6.25 때 통과시킨 법을 가지고 마스크가 전시자원입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은 법을 운운합니까? 지난 2월 2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뭔 보호장구냐? 우한폐렴에서 생명을 지켜줄 보호장구 생산을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주요 물품의 생산 확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6.25 때 1950년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그때 미국이 2차 대전으로 했던 전시체제가 해체되면서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전쟁 물자가. 그러니까 장비고 무기고 제대로 있는 게 없어서 이 법을 긴급해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관리는 A라는 회사가 생산 라인에서 80%를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 20%는 방역 마스크를 생산할 경우 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한 이후에는 생산 라인을 바꿔서 N95 마스크를 80%, 그냥 다른 산업용 마스크를 20%를 이렇게 생산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스크가 3억 개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마스크가 부족할 거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국방 물자 생산법, 전시 지금 물자 조달법을 발동해서 강제로 마스크를 생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법 집행이 엄격하고 독재가 불가능한 미국에서도 마스크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생산하기 위해 강제로 명령을 해서 생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시물자 생산법을 적용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전쟁이라서 전시물자 생산법을 적용합니까?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겠다고 대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보다 훨씬 우한폐렴이 적게 번진 미국에서도 이러는데 한국에서 그 법의 정신을 따라야지, 법의 자구를 따라 해석하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 못한다. 야당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라고 전문가 단체하고 기자회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문정권이 안 하겠다는 것은 이 사태가 이 정도로 전시에 준하는 상태로 확대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하고도 또 수습 못할 경우에 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 목숨은 뒷전이고요. 저들
권력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야당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야당 다 모이라, 여당까지. 그래서 진짜로 이걸 해야 되겠느냐. 야당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인력이나 물자나 장비를 지금 감당 못한다. 앞으로 대량으로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 그러면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국회가 열어서 미리 예측하면서 모든 사태를 끌고 갈 수 없으니 국회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좋다. 그래서 서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의해서 준하는 일을 얼마든지 긴급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요, 이런 우한폐렴이 생겨서 한국에 창궐할 거라는 걸 만들 때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조항이나 항목에서 예측하지 못한 허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유사한 부분을 원용해서 그렇게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면 그건 독재가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가서 하라고 하는데도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자리 내놓고 집에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